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텐베거 주주총회는 이른바 국장감사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토픽 종목도 한 가지씩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김민성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루하루 정말 마음을 계속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감사 테마 한번 볼까요? 네. 4거래일 만에 2,440선을 회복했다. 아마 어제 반등하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오르면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지났다, 아직 모른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종목 토론방이 아닌 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장감사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틀이나 올랐으니 좋긴 한데 언제 또 태세 전환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을 불려주셨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올려주셨고요. 또 지금은 견뎌도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원화 가치 폭락이 이어지는 게 걱정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앞으로의 동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은 금리를 또 내릴 것 같던데 디커플링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와의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또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 통해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구글에서 양자칩을 만들어버리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나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관련주들이 수혜를 기대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이크론은 보조금을 받았네. 트럼프 집권하면 이제 말 바뀔 텐데 라는 우려감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트럼프에서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우려감 올려주셨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하면 정당마다 표 받겠다고 정책 공약 쏟아지겠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이 공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공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수는 1%, 2% 올랐다고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이 상승폭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야, 이거 저점 매수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아직 모른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인지 이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국내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어제와 그다음에 오늘 반등이 좀 싸게 나오면서 낙폭을 좀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일 정도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우려감이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에 대한 어떤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면 코스피 지수와 그다음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통 벌었다 다시 한번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권이라면 외국인들한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강력한 매도보다는 매도세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은 반등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1,300억 원대 매도가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한 690억 원대 순매도를 했었는데 다만 그래도 급락장 때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매도세가 많이 완화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다만 여기서 반등이 잠깐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CPI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련돼서 예를 들어 금리 인하에 충격을 받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충격주와 피해주들을
피해주와 그다음에 수혜주들을 분명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매크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전략적으로 매도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등보다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김민성 매니저님은 최악 지났다, 아니다, 조금은 더 몸을 움츠리고 지켜보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박주선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CPI 충격이 나타나기에는 워낙 이제 피해를 먼저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더 빠질 곳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은 기관이 받아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증권펀드라든지 금융당국에 대한 개입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분위기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금융당국에 대한 이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 투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를 방어하는 투자적인 심리는 굉장히 좀 좋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하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폐지가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투세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이제는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거를 응용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매수도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나갈 자금보단 들어올 자금들이 더 많은 시장이라서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뭐 박철순 매니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어제 오늘 상승하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오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분명히 이게 언젠가는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될 텐데 일단 뭐 오늘 보면은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관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브리핑 시간에 만나봤던 저출생 관련주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두 분은 어떤 쪽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지요? 사실 오늘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장 테마성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양자 암호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또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지만 사실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에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이에 뭐 조선주라든지 기타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늦게 들어갔다가 바로 내가 매수하는 순간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손실로 간 이후에 사실 반등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양자암호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며칠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체가 아직 없는 상태고 실용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뭐 조선주라든지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 실적 그리고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뭐 불과 뭐 11월이라든지 10월 달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테마주로 지금 최근에 낙폭 때문에 있었던 손실을 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손을 쓸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살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2025년도에 성장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하는 데는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은 바라보고 있는 좀 유망한 섹터가 있습니까?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뭘 사도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많이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대한 사이클까지 보셔야 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1년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용기 있게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AI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제가 좀 누누이 말씀해 드렸던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사이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산업에 대한 좀 개별적인 큰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반은 좀 탄탄하게 다지고 있지만 증시가 밀리다 보니까 워낙 좀 대바닥권으로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텐백을 출연하는 이제 송률 매니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누워 있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이제부터 좀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이 지수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리스크는 덜한 종목들이 좀 시장에 많이 좀 셀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접근해도 좋고 좀 더 트렌디하게 좀 더 등락률을 좀 빠르게 기대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도 좀 빼놓지 않고 시장에 대한 반등이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얘기 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튼튼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크론의 보조금이 지급이 확정이 됐고 지금 뭐 삼전과 SK하이닉스도 연내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올해를 넘기고 또 트럼프 때까지 가게 됐을 때 이 일이 어그러진다면 그때도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배제하고 볼 수만은 없는데 자, 뭐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혹은 안 된다 했을 때 영향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4번째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4월 달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확정이 될지에 대해서 예산안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9조 대원이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6,400억 원대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거를 좀 인센을 지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바이든 임기 내에 이게 확정이 되는 게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안에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사실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미국이 반도체를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가격이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권 전략을 일단 당분간 생각하시고 뚫고 나갔을 때 좀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 충분히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박스권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내년 상반기 후반부터 아니면 내년 완전히 하반기까지는 레거시 반도체도 재고가 많이 소모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나도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가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죠.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 오늘 출연 소식을 듣고 지금 뭐 채팅방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가방 컴퍼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뭐 앞서 브리핑 통해서도 봤지만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또 양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울 건데 저출생 관련된 공약은 아마도 뭐 이견 없이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건데 아가방 컴퍼니 뭐 리뷰도 좋고요. 네. 관련주 흐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치적인 모멘텀 때문에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생활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산후조리원 가게 되면은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럼 그만큼 저출생에 대한 좀 인구를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이어지더라도 이제 저출생 관련 주주들이 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나 좋은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출생 관련주는 이제 정치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출산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살포되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렇게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제 좋은 시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좀 사이클이 좀 강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를 터치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익률 얼마인지 또 이어지는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점검은 일단락하고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한 종목씩 꼽아 왔는데요. 만나보시죠. HD 현대마린 엔진이 나왔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나왔다면 오늘은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느낌이기도 한데 먼저 선정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마린엔진은 사실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급락장을 겪으면서 아쉽게도 좀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개드렸던 그 가격대 위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단 이 거래 만에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역시나 남아있는 상태고 성장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 현대마린엔진을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현대마린엔진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 그리고 엔진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지금 대형 선박을 통해서 친환경 엔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마린엔진의 이 엔진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이 트렌드에 맞는 엔진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사실 이 제품 자체가 고부가가치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성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미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치의 일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2년 동안은 뭐 실적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수주가 쌓일 때마다 주가도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JP모건이 투자했다라는 이슈를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JP모건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 투자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조선업황 그 안에서도 엔진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JP모건의 이런 추가적인 투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도 기대를 좀 해보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지금 시점이라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엔진이었고요.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이요. 네,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알루미늄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철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철강이 한 30조 규모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수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만들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방향성을 협의점을 찾고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을 많이 못 받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스틸리온도 빼놓지 않고 좀 강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좀 저가 공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철강에 대한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과거부터 23년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세금을 좀 크게 붙이면서 들어오는 거는 싸게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유통이 되는 가격대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에 대한 철강이 좀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뭐 계속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노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도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된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고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준비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 우리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대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적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 선정 이유 들어봤고요. 이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종목 토론방에서 오가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HD 현대 마린엔진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믿을 게 못 된다. 기관이랑 연기금만 믿어야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 어제는 대량 매수 시연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PTJ호 잘 가고 JP모건 어서 오고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PTJ호 지난달 시간 외에서 대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JP모건이 일부를 넘겨받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보시죠. 원화 가치 하락은 돈 들어온다는 소식이다. 이 고환율은 조선주의 수혜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리포트 가동률 상승하면서 매출 증대될 전망이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9월부터 5건의 수주 공시가 났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으로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의견도 만나보시죠. 쓰리바닥 후 대상승의 시작,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시 뒤 만나보시고요.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포스코 스틸리온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실적 모멘텀은 약하지만 배당과 ROE 감안하면 매력적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6%, ROE는 9%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1년도 2월 이후 진입한 투자자 전부 손실 구간임, 대단하다 정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1년도 2월 2만 원대에서 급등했지만 이번 주 2만 5천 원대에서 3년 중에서 최저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보시죠. PBR 0.46배 너무 내린 것 같은데 무증이라도 좀 해주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몇 년간 무상증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주주 부양책 너무 아쉬워요라고 남겨주셨고요. 철강 공장 폐쇄 중이라 정치가 안정되어도 앞날이 걱정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달 포항제철소 제1선제 공장을 45년 만에 폐쇄했다라는 소식도 안타깝게 들려왔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한 가지 들어보시죠. 불안한 상승 전환, 이미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하방이 열렸다. 오늘 29,000원도 못 들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종가는 28,7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워낙 국내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나 모멘텀이 있더라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기술적인 분석 쪽에 주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차트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쓰리바닥 후 대상승 시작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점유율 50%가 넘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 현대 중공업 이 세 개가 벌써 50% 넘는데 지금 선박은 중국에 맡기더라도 엔진은 우리 거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엔진 기업들은 사실 오늘 가지고 온 현대 마린 엔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대 마린 엔진은 이번에 급락장 때문에 같이 한번 밀려 내려왔지만 다행히 이비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남아져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은요. 기관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행보가 좀 특이한데 외국인들이 계단형으로 지금 비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처럼 계단형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지난 최고가였던 24,000원 구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거의 2만 원 가까이 19,000
98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또 2만 원 넘어가면 호가도 50원 단위로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 앞서서 뭐 장 분석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1년 내내 물론 기존 주주분들은 안 좋아할 얘기지만 말 그대로 좀 누워있는 그런 차트이네요. 네, 거의 뭐 계속 고꾸라져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26,150원대가 22년 10월 달에 좀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라인을 한번 깨트려야지만 펜닉셀을 한번 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 9일이죠. 일부러 그 구간을 깬 다음에 52주 신저가를 딱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는 패닉셀 테스트가 거의 끝났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서서히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000원까지는 뚫어야지만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이제 주주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악성 매물에 대한 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3,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33,000원대 올라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예. 거니까 오히려 지금 접근하면 33,000원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인을 깬다라고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좀 크게 열려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지금부터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목표가는 그래서 33,000원 저는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서 1차 목표가 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좀 강하게 이탈할 수 있는 좀 여유 있게 잡아서 24,000원대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꽤 높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손절가 2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